주된 테마는 학습자 포커스 때문에요. 학습자 포커스는 포커스 기존에 여기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어학의 방식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실제로 인터뷰 또는 장문 이러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해서 검색 기능을 첨가한 것을 학습자 포커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습자 오형 포커스라고도 하는데요. 학습자가 생성한 대량의 살아있는 데이터로서 이것은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을 객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습득 단계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포커스의 분석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틀리기 쉬운 어휘, 문법, 그리고 문형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재 개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어 학습자 포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좀 적습니다. 언어학 쪽에서도 이런 말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은 한국어 연구 방법은 일본어 연구자에 의해서 조금 지도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식민지 시대의 영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코마카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특히 언어학에 있어서는 일본이 조금 한국보다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자 케이시 코퍼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시 코퍼스는 임현정 교수님이 이분은 야마구치 피니시다이 대학에서 교수님인데 학습자이 만든 포커스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학습자 장문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리고 모든 장문 데이터에 안에는 한국어 교사회가 틀리고 맞다라는 정보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어 교육자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포커스와 달리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급, 중급, 상급 학습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싶으실 때는 이러한 포커스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이 포커스를 만드는데 약 500만 엔 정도의 자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포커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에서는 의외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자, 장문 내용을 보시면은 야마구치 케믹스다이 학교하고 큐슈다이 학교요. 두 군데의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장문을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요. 장문을 써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학습자에게 부담이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금 실력이 전부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싫어하는 학생분이라든지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학교는 교수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하니까요. 그러한 점은 조금 좋습니다. 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작성자에 의한 일본어 번역 한국어만 써서 이렇게 내면은 이 한국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기 어려울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일본어가 없으면은 무슨 의도로 이 장문을 썼는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어 번역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400자의 장문을 부탁했을 경우에
800자가 된다는 거죠. 한국어, 일본어 동시에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학습자에게는 부담이 많이 가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자, 작성자 정보는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그다음에 한국어 학습 기관 또는 어디에서 배웠나 학습 기관, 그리고 능력 시험에 대한 합격 여부, 또한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는가, 또는 집에서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전을 사용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이러한 항목을 이러한 것을 넣는 이유는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는 학습 기간에 따라, 또 유학 경험의 의무에 따라 학습자의 장문에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한 항목을 넣고 있습니다. 자, 장문의 주제는 일본어의 연주 행사나 여행에 대해,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인,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에스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문화의 비교, 또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요. 한국의 성형수술 대국이라는 많은 말이 있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테마로 800자 원고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자, 학습자 레벨도 나중에 분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학습자 레벨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가 한글 검정 시험하고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글 검정 시험과 한국어 능력 시험 쪽에 들어가시려면 레벨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단어를 암기하고 있으면은 몇 급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PH 스코파스의 이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으신 단어를 입력을 하시면은 예를 들면은 커피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요. 이와 같이 검색이 나옵니다. 레벨이 2고 2면은 초급이죠. 초급에 이러한 장문이 나오는데 이러한 장문을 다운로드 하시는 곳을 누르셔서 보시면은 여기는 안 달려있네요.
있어서 열 수가 없는데요. 이와 같이 이 커피에 대한 단어가 하나 나왔다는 장문 전체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기 이 KC 쿠퍼스라는 이것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이 KC 쿠퍼스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KC 쿠퍼스는 야마구치 대학교하고 큐슈 대학에서 대학생에 한정한 장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살에서 21살 정도의 학습자의 특징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쉽게 얘기해서 연령대에 따른 그 문제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굉장히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수업은 학습자의 동기보다는 반드시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점 단위이기 때문에 학습자 동기하고 학습 효과는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급자 학습자의 장문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장문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언어는 역시 어려워서 굉장히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 나가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전문학교요.専門学校, 예를 들면은 특히 외국어専門학교가 있는데요. 도쿄 가이국어専門学校, 일본 가이국어専門学校, 이러한 곳에 가시면은 굉장히 상급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한번 그 두 곳의 전문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이러한 연구를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의를 들었는데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 허락을 안 해줬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자기 대학교의 학생들의 이러한 장문을 통해서는 학생들의 지금 실력이 전부 나타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있습니다.